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참 독특한 책이죠. 김환 씨가 썼고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왠지 이 책은 꼭 사야 될 것 같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상당히 관심을 끌죠.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실화예요. 세상에 이런 내용의 책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자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김환 씨인데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출판업계에서 조금 일을 했다고 하고요.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서 30대 후반에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글쓰기의 기본은 아주 잘 갖춘 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소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자는 집필과 취재를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관심사는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일본에 고독사가 많잖아요. 그 현장을 둘러보고 싶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 현상에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고독사 현장 등을 둘러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는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글감을 찾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돈벌이가 필요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자가 남긴 흔적을 청소하는 게 본인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 생각한 바를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 매우 특이한 그 직업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경험, 가질 수 있었던 생각, 이런 걸 책으로 쓴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자가 하는 일은 책 제목 그대로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거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의 사체를 치워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두 봉지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에 보면 나올 법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저장 강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집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걸 치우는 일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거겠죠. 유형이 다양해요. 자살한 사람, 살해당한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죽은 현장엔 항상 사연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저자는 그 집을 청소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사연을 캐묻지는 않습니다. 뭘 하던 사람이냐, 왜 죽었냐, 네, 이런 건 저자는 그냥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저자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남긴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뭐 하던 사람인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엔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읽다가 남긴 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책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네, 공통점이 있죠. 다들 마음을 위로하는 책들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책인 거죠. 이 책이 이 사람에겐 왜 필요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부족했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은 자살을 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서른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에피소드는 읽으면서 정말 너무 황당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 집의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두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고 저자는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이어갑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던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심정으로 자기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초연한 공중 도덕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막강한 도덕과 율법이 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마저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 아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닐까요? 누군가 와서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거 그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민폐를 조금이라도 덜 끼치기 위해서 자신의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해둔 게 아닐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 책의 저자에겐 일상화되어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책은 저자가 죽음의 현장을 청소하면서 느낀 점, 생각한 점,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에세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자는 삶과 죽음은 결국엔 하나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일 뿐 결국엔 하나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맥이 닿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저 희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에세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일할 때 괴롭지 않은가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받을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더라 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래서 결국엔 끙끙대다가 내놓는 대답이 힘들지 않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네요.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대답도 있긴 합니다. 그걸 잠시 읽어볼게요. 어쩌면 이제 괴로운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스스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견디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주 받는 질문인데도 언제나 대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점을 무의식 중에 외면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죽음을 직면하는 일인데 이게 괴롭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일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두 번 죽지는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뿐인 그분에 대한 내 서비스도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저자는 말해요. 힘들지만 보람도 느끼는 일이다 라는 거죠. 저자는 특이하게도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해방감을 느낀다 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책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해방감이라는 건 뭔가 억눌린 그 묵직한 느낌에서 자유롭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고 나서 해방감을 느낀다.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자가 죽음을 결정할 때까지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 걸 테고요. 그 흔적을 치우는 게 저자의 몫인 거죠. 죽은 자가 갖고 있던 그 고통, 그 흔적을 저자가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죽은 자가 현세에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을 저자는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일에서 좀 더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은 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이겁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고독해지는가? 빈궁해진 자에게는 가족조차 연락을 끊나보다. 옆집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의아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주검은 뒤늦게 발견되고 경찰은 그제야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찾아 나선다. 세상에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죠. 특히 가난한 자의 죽음에서는 더 독한 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죽음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가 바로 이 책을 쓴 저자 김환 씨인 거죠. 죽음의 현장을 청소하는 게 직업입니다. 아마 이분이 앞으로 쓰게 될 이야기는 참 그 소재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아주 독창적인 글을 저자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죽으면 사연이 있을 것인데요. 이걸 하나씩 모으고 각색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소설일 테고 하나하나가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김한 씨가 내놓는 책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